안녕하세요, 한국오빠 와이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만을 수차례 여행하면서 느낀 도로 교통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한국에서 자동차 운전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오토바이도 타고 있다 보니까 대만을 여행할 때 이런 도로 교통 관련된 걸 이제 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눈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7차례에 걸친 제 대만 여행 경험 중에 제가 보고 느꼈던 대만의 도로 교통 문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대만 도로교통법을 제가 참고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어서 순전히 제 경험과 제가 두 눈으로 보고 느낀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도로교통 문화하고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오토바이가 많아. 딱 한국 사람이 대만 가자마자 느끼는 게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 물론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조금 부럽습니다. 대만 도로를 거닐면서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를 보고 있으면 와, 오토바이가 진짜 대만의 국민 교통수단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대만의 한 67군데의 도시들을 이렇게 돌아봤었는데 대도시든 시골이든 주차장이든 야시장이든 학교든 다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거나 주차돼 있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음식 배달, 예전에는 주로 짜장면이었죠.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 혹은 폭주족들이 타는 교통수단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한 삼촌뻘 세대들은 오토바이를 아예 안 타고 오토바이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잔뜩 쇼발, 뭐 바퀴, 좌석 이런 데를 잔뜩 튜닝해가지고 막 폭주족처럼 타고 다니는 밤거리를 누비고 막 역주행하고 이런 걸 한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예전에는 그랬고 이제 현재에 들어와서는 여전히 이 배달의 강국인 한국답게 배달 오토바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엄청 많습니다. 그 대신 폭주족이 많이 사라지고 저같이 일상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 점점 더 늘어나겠죠. 제 경험에 비춰봐서 대만의 도로 모습과 한국의 도로 모습을 간단하게 수치화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오토바이가 70%, 자동차와 택시가 한 20% 정도, 그리고 버스가 한 5% 정도, 그리고 나머지 5%는 기타. 요런 비율로 있겠구나 하고 느꼈어요, 저는. 반면에 한국은 좀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자동차와 택시가 한 70%, 버스가 20%, 오토바이가 5%, 그리고 기타 차량들이 나머지 5% 정도 차지한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도로에 있는 차량들의 비율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대만의 도로 모습이 요러하다면 한국은 70개의 오토바이가 쫙 다 차로 변하고 대만의 자동차 비율들이 한국에선 버스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비율들은 적절히 섞여서 딱 봐도 한국의 교통이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차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국, 특히 서울에선 차를 타고 다니기엔 진짜 힘들어요. 너무 막혀. 제가 원래 20대 중반까지는 차를 타다가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길이 너무 막히니까. 대만과 한국이 이렇게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의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로교통 문화나 법들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오토바이 관련된 이제 규칙들이 좀 달라 보이는데 제가 보고 느낀 대만과 한국의 도로교통 문화 차이를 좀 보시죠. 지정차로제는 이거죠. 이제 도로에 이제 각기 다른 종류의 차들이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더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몇 차선엔 무슨 차가 다녀라, 몇 차선엔 무슨 차가 다녀라 이렇게 도로 구분을 해놓은 경우인데 한국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2차선이라고 했을 때 2차선 둘 다 일반 승용차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다만 오토바이나 대형 차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위 차선을 타도록 이제 규칙을 정해놨죠. 지정차로 관련된 규칙은 제가 대만을 관찰했을 때는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1차선에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았고 2차선은 거의 오토바이들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 이런 지정차로제가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이제 오토바이의 도로주행 모습은 한국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차간주행이나 갓길주행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만에서 느꼈을 때는 대만의 오토바이는 차간주행이나 갓길주행이
그렇게 막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차와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막 엮여서 주행하는 모습을 엄청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게 교통체증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행하는 점도 있겠지만요. 제가 대만의 오토바이들이 차간 주행이나 갓길 주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바로 다음 도로교통 규칙을 목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대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지선과 횡단보도 그리고 그 앞에 네모난 하얀색으로 박스를 쳐놓은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뭐지? 하고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오토바이들이 와서 착착착착 이 앞에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오토바이가 이 하얀 박스 안에 서게 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미 차량들 흐름에 앞에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가 정지불이 켜졌을 때 하얀 박스에 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들이 차간 주행이나 갓길 주행을 해서 이 앞까지 도달해서 이 하얀 박스에 멈추는 경우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만은 혹시 차간 주행이나 갓길 주행이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맞나요? 교통 흐름 때문에 그냥 다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건가? 그냥 궁금하네요. 한국에서도 대부분 오토바이들이 차간 주행 안 되는데 다 해요. 저도 하고. 너무 막히니까. 자, 신호등 앞에 그 하얀 박스와 연관해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었던 대만의 도로교통 규칙이 또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한국 사람들에겐 굉장히 생소해요. 저도 맨 처음에 뭐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저런 표지판을 보면 저건 도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기에 오토바이는 직진하다가 좌회전, 그러면 혹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할 때 뭔가 다른 차량들과 규칙이 다른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게 뭐 대만의 전체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사거리에서 뭐 하위 차선들은 직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이러고 있을 때 상위 차선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선일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자동차들은 도로 중앙에 와서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좌회전 시도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냥 도로 중앙에 와서 좌회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게 원래 맞는 건가 봐. 이것도 진짜 신기한데 지금부터 오토바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들은 이렇게 도로 중앙에 와서 조금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합니다. 이것도 신기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오토바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직진 신호를 받고 나갈 때 이 오른쪽 이 직각 부분 차선으로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오토바이가 섰어요. 빨간불, 초록불 켜지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더라고요. 이 하얀 박스 앞에 이렇게. 아, 직진, 좌회전, 이 의미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저한테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냐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차는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어떤 차는 좌회전을 못하고 직각 모양으로 턴을 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은 무슨 뭐 대형 차량이든 조그만 차량이든 오토바이든 상관없이 좌회전 신호에 맞춰 다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은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선이 따로 있어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요. 대만처럼 중앙선으로 가까이 가서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토바이들은 왜 좌회전을 못하게 했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었던 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오토바이가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당당하게 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둘 다 오토바이가 아무리 배기량이 크든 뭐 대단한 오토바이든 3륜이든 다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오토바이들은 멀리 지방을 가더라도 국도를 타야 돼요. 이제 지방으로 나 있는 작은 도로들 있죠? 그런 걸 타고 다녀야 돼서 저 같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지방 갈 생각을 아예 안 하죠. 대만도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들이 이제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데 일정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고속도로에서 본 오토바이들은 번호판 색깔이 이제 시내에 있는 것들하고는 달랐어요. 빨간색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빵동이랑 있을 때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대만에서 어떤 분께 여쭤봤는데, 대만은 이제 배기량별로 cc, 그러니까 세제곱센티미터 cc별로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몇 cc부터 뭐 몇 cc까지는 그냥 번호판, 좀 큰 cc부터 제 생각에 쿼터 250 이상들은 빨간색인 것 같은데, 그죠?
중급 이상 배기량들은 고속도로를 타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만에서 배기량 높은 오토바이 타고 지방 가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오빠로서 대만에 한 7차례 정도 대만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아무래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유심하게 보게 되면서 이제 느끼게 된 도로교통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최근 한 3, 4년간은 오토바이만 몰고 다니다 보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이제 도로교통 문화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더 많이 지켜보게 되고 더 많이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네요. 제가 아무래도 오늘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고 제가 두 눈으로 본 거에만 의존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국과 대만의 도로교통 차이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확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서 도로교통 문화에 대해서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도 이런 대만과 한국의 어떤 문화 차이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한국의 이런저런 문화들을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한국 오빠의 와이어야 되었고요. 여러 문화 차이 저 혼자서 떠드는 영상 많이 보고 싶으시면 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인스타그램을 찾아오시면 되는데 제가 요걸 많이 안 해서 사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뭐 메시지를 중국어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번역기를 돌릴 거고 이제 한국어로 보내주시면 감사한데 안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해볼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 한국 오빠의 대만 여행 영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이에 대해 얘기해보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빵동이 왔나 보다. 엔딩 찍고 있어. 들어와. 왜 이렇게 놀라운 표정으로 들어와. 들어와. 아니 앉아. 이거 신발 벗어야 돼.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너무 갑자기 끝났다. 빵동이 들어왔고.